두 번째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 뭐 이 영화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영화지만 뭐 누구나 다 본 영화는 아니고 제목만 들어보고 유명한 영화라는 것쯤은 다 아는 고전 명작인 영화이다. 감독은 피터 플레밍이라는 감독이고 1939년에 제작된 영화이다. 마거릿 미첼의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원작으로 한 영화이다. 영화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제목만 들어봤을 때 그냥 우스운 생각으로 설마 이거 바람 나서 불륜 펴서 불륜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실제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사실 좀 놀란 부분도 있고 좀 허무하게 느낀 부분도 있고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뭔가 좀 요즘 시대에 따지면 막장 불륜 영화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혹시 그 당시 뭐 미국의 사회 어떤 사회적인 문화가 뭐 그럴 수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내 생각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오히려 청교도 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1800년대 그 당시는 좀 더 엄격한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해본다. 뭐 아무튼 간에 기본적인 불륜 소스는 있다 영화에 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어, 이 영화가 단순히 어떤 사랑을 그리고 있냐 뭐 치정을 그리고 있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영화의 배경이 되는 게 남북 전쟁의 어떤 전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설에서는 어떤 전쟁에 관한 좀 포커싱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영화를 각색하면서 조금 더 인물에 치중한 것 같고 인물 간의 어떤 사람과 관계에 좀 치중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예상을 좀 생각을 좀 해본다. 그래서 영화는 좀 아슬아슬하게 뭐 불륜인 듯 아닌 듯 불륜 같은 영화가 되다가 결국엔 엔딩으로 끝나고 이제 엔딩을 보면서 좀 많이 기가 찬 영화라고 좀 할 수 있겠다.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스칼렛이라는 이제 갓 성인이 된 성인 아마도 갓 성인 된 이제 여주인공이 나오고 이 스칼렛은 전부터 굉장히 좋아하던 애슐리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이 남자는 스칼렛의 사촌 언니인 멜라니와 결혼을 해버리고 그리고 곧바로 이제 욱해서 굉장히 인기 많은 여자였는데 나를 좋아하던 남자 중에 한 명과 결혼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터지고 이 스칼렛의 남편과 애슐리는 전쟁에 이제 참전하게 되면서 어, 이제 모든 마을의 남자들은 다 전쟁으로 나가고 이제 그 남부 지역 그 미국의 남부 지역 그리고 스칼렛이 살던 그 마을은 이제 점점 이제 먹을 것이 없고 파괴가 되고 돈에 쪼들리고 뭐 이런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스칼렛은 내가 은근히 이 여자 캐릭터가 고집이 세고 말갈량인 것 같지만 어, 내가 이 어떤 전쟁에서 죽지 않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멜라니의 이제 갓 태어난 아들 그리고 몇몇의 하인들과 함께 근근히 이제 잘 버텨나가면서 살아남게 되고 전쟁으로 이제 그 첫 남편을 죽게 되면서 이후 이제 그 목공소를 하는 좀 돈이 많은 내 남자와 또 재혼을 하게 되는데 이 와중에서도
그 스칼렛은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애슐리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점점 관계가 이제 꼬여버리는 상황이 되고, 이후에 이제 그 두 번째 남편인 남자도 죽게 되면서 목공서는 애슐리한테 맡겨두면서 둘 사이는 더 깊어진다. 영화에서는 뭐 되게 이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영화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애슐리와 스칼렛이 좀 깊은 사이가 되었다라는 정도는 암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뭐 바람을 핀 거지. 바람을 피고 그것을 지켜보던 멜라니는 이제 애슐리가 자신의 남편, 아니지, 멜라니가 자신의 남편인 그 애슐리를 그 스칼렛이 좋아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불륜의 현장까지 목격하게 되면서 뭐 많은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래도 본인과 본인 아들한테 해준 게 있기 때문에, 스칼렛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 말 안 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그렇게 이제 세월을 지나게 된다. 두 번째 남편을 이제 잃고 전부터 이제 그 인연이 있었던 레트라는 어떤 뭐랄까 쾌남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굉장히 호남인 이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레트라는 남자 역시도 스칼렛에게 이제 구애를 하긴 하지만 자신은 이제 비혼주의자고, 그리고 스칼렛이 애슐리를 좋아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결혼까지는 생각을 안 하려고 했었지만 어떻게 하든 해서 이제 크게 이제 많이 성장한 스칼렛을 보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둘 사이에 뭐 딸 한 명도 낳고 뭐 이러다가 여전히 애슐리를 좋아하는 스칼렛에게 환멸을 느낀 나머지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잠시 런던으로 떠나 있다가 돌아왔는데 사고로 딸은 이제 죽게 되고, 또 사고로 이제 그 뱃속에 있는 아이마저 유산을 하게 되면서 좀 암울해 있던 와중에 멜라니마저 이제 죽게 된다. 병으로 죽게 되고, 멜라니가 죽게 되니 이제 좀 더 뭐랄까 스칼렛은 이제 애슐리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레트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떠나기로 마음을 먹게 되고, 반면에 애슐리는 이제 그렇게 자기가 좋다고 해도 끝까지 이제 멜라니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내 짝은 이 남자가 아니라 레트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떠나려는 레트를 이제 붙잡으려 하지만 도저히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명대사 내일의 태양이 뜬다, 그러니까 내일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잡을지 라고 하면서 영화는 그렇게 끝을 맺고 만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영화는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은 이제 그 레트라는 남자가 결국에 돌아와서 스칼렛과 이제 키스를 하면서 이제 끝을 맺는 장면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면서 이것도 아니고 이 영화가 결국에는 막장 불륜 드라마였다는 것을 알고 나서 약간의 충격과 그리고 약간의 의아함, 그리고 예상 밖의 어떤 전개 때문에 많이 좀 실망을 했다. 왜 그런 설정을 했을까라는 좀 생각도 많이 드는데, 대체 그 애슐리라는 남자가 뭐길래, 그리고 이 스칼렛은 인기가 없는 여자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인기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도대체
대체 왜 이런 설정을 했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음, 오히려 되려 레트가 좀 바람둥이 같이 보이지만, 되려 스칼렛과 그의 어떤 가족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면서 세상에 이런 남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어, 생각도 들지만 왜 이런 남자를 곁에 두지 않았을까? 아니 좀 생각을 또 해본다. 그래서 참 얼토당토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되려 이게 스칼렛의 어떤 불륜 설정만 뺀다면 괜찮은 영화라고 좀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아쉬웠다. 그래서 바람과 함께 무엇이 사라졌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바람이 나서 사라졌던 거라 어, 음, 아무튼 아쉬웠다 영화가. 내용은 뭐 재밌게 잘 전개가 되고 있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재밌었다. 재밌었지만 설정이 아쉬웠고 아무튼 영화는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상황 속에서 굶어 죽지 않고 그저 살기 위해 처절하게 생활하는 유복했던 어떤 여인상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래서 이 영화는 굉장히 많은 성공을 거둔 영화라고 하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십관왕을 수상했지만 그 영화에서는 이 영화는 또 노예제를 찬성하던 남부 지역을 미화시키고 있다는 어떤 비판과 비난이 있었고 그리고 수동적으로 생활하는 흑인 노예의 모습을 묘사했다는 점에서 역시 비난과 비판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으로 그, 그 유모 흑인 유모 역을 맡았던 배우가 이제 수상을 하게 되는데 첫 흑인 배우 수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흑인과 그 시상식에서 흑인과 백인이 따로 앉는 뭐 그랬던 시절이라고 또 한다. 그래서 여전히 그 당시에는 백인 우월주의가 만연했던 시절이라 영화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찍어야 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이 주인공 스칼렛 역에 비비안 리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인 듯 보였고 이 왈가닥 소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굉장히 그 철부지 없는 역할에 좀 잘 어울리는 그런 그런 얼굴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되려 이제 멜라니 역을 맡은 배우는 좀 조신하고 좀 차분한 그런 외모를 갖고 있는데 그 반대되는 어떤 외모를 가진 비비안 리가 잘 적합한 인물을 맡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본다. 이상 끝.